안녕하세요, 유나나입니다. 게임스탑 사태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이 아찔하고도 재미있는 스토리를 이해하시려면 공매도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공매도의 공은 없을 공입니다.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빌려서. 우리가 보통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그 차익으로 돈을 벌죠? 그런데 공매도는 반대입니다. 주식이 비쌀 때 빌려서 먼저 팔아요. 그리고 그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겁니다. 주식 보유수는 그대로지만 차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말은 공매도를 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뽀로로라는 주식이 한 주에 10,000원입니다. 근데 요즘에 뽀로로가 인기가 없어서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뽀로로 주식 한 주당 10,000원일 때 100주를 빌려와서 100만원에 바로 팔아요. 100주를 빌려와서 100만원에 파는 순간부터 저는 현금 100만원이 생김과 동시에 100주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예상대로 기다렸더니 뽀로로의 주가가 20%가 떨어져서 한 주에 8,000원이 됐어요. 그럼 저는 8,000원의 뽀로로 주식을 다시 100주를 사서 갚는 거예요. 그럼 100주를 8,000원에 샀으니까 8,000원 곱하기 100주는 80만원이죠? 그럼 아까 빌려온 주식을 100만원에 팔아서 100만원 챙겨놨으니까 여기서 80만원만 돌려주면 저는 2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뽀로로가 갑자기 외국에서 대박이 나서 주식이 한 주에 2만원이 됐어요. 그럼 전 만원에 팔았던 주식을 2만원에 다시 사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100주를 빌렸으니까 100주 곱하기 2는 200만원이죠? 그럼 저는 무려 1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면 엄청난 손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를 이해하셨다면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숏 스퀴즈 사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게임스탑이라는 게임기를 파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GME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점점 온라인 매장이 활성화되면서 특히 이동이 편리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무려 50%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한 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게임스탑이었는데요. 기관은 게임스탑의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중에 특히 멜빈 캐피털이라는 공매도계 깡패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헤지펀드들이 멜빈 캐피탈을 벤치마킹할 만큼 공매도계의 깡패입니다. 멜빈 캐피탈의 대표는 게이브리엘 플로킨이라는 사람인데요. 멜빈 캐피털을 설립하기 전에 트레이더로 SAC 캐피털에서 근무했는데요. 당시 혼자서만 1조 4천억 원에 해당되는 회원들의 주식과 자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유능한 인재였죠. 그리고 2014년에 본인이 세운 멜빈 캐피털에서 게임스탑 주식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겁니다. 다른 수많은 헤지펀드 회사에서 멜빈 캐피털의 전략을 따라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야, 멜빈에서 이번에 어디 공매도 한다더라. 우리도 빨리 따라하자. 이렇게 마치 워렌 버핏이 뭐 샀다, 골드만 형님들이 이번에 뭐 샀다 같이 관심 갖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은 헐, 멜빈이 여기 공매도 한다더라. 그럼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한다는 건데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 주식 빼야겠다 하고 주가가 또 폭락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로 망해가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과 헤지펀드 회사에서 멜빈 캐피탈을 선두로 시장에 유통된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게임스탑 주식의 공매도를 취했어요. 무려 139%를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게임스탑의 주식수가 총 100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40주는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 않고 장기 투자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시장의 유동 주식은 60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60주보다 훨씬 많은 80주에 대해 쇼트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원래는 가능하면 안 되지만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이건 무차익 공매도를 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서 나중에 팔지만 무차익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공매도를 먼저 하고 저렴해진 주식을 사서 되갚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고 미국에서 또한 불법화됐지만 브로커들이 주식을 빌려줄 때 전자상 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오류와 부실한 시스템으로 무차익 공매도, 즉 네이키드 숄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관들한테 하고 싶은 만큼 공매도 하게 해주는 거죠. 엄청난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래서 GME의 주식에 무려 139% 이상의 숏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게임스탑 발행 주식의 수는 6,900만 주이고 이 중 회사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는 2,300만 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식 수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수를 대략 4,600만 주라고 했을 때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주식의 수는 7,000만 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숏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사형 선고일만을 기다리던 GME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올해 1월부터 투자자 라이언 코언이 게임스탑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이사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라이언 코언은 애완동물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미국의 추위라는 회사의 창업자인데요. 라이언뿐만 아니라 추위의 주요 경영진 알렌과 짐 그럽까지 GM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이사진에 합류하게 됩니다. 추위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성공시켰던 이 세 명이 게임스탑의 이사진으로 들어온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PX5와 엑스박스가 새로 출시됐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을 하면서 엑스박스의 디지털 수익을 GME와 나누기로 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꾸준히 나오니까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진 기관과 헤지펀드에서는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도록 더 강력히 공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월스트리트배츠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커뮤니티입니다. 무려 게임스탑의 주식이 130%를 숏했다는 걸 알게 된 개인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배츠에서 단합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멜빈에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공매도했다는데 이거 우리가 미리 다 사버리자. 그리고 얘들아 게임스탑 우리의 옛 추억의 장소 아니니? 여기서 예전에 게임기도 사고 얼마나 우리의 추억의 공간인데 멜빈이 여기 공매도 취하면 이 회사 이제 망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 회사는 망할 회사가 아니야. 이거 좀 봐봐. 이러면서 게임스탑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 주식을 미리미리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단합해서 안 팔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숏 포지션을 잡은 기관과 헤지펀드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30%나 공매도를 취했으니 다시 사야 되는 주식의 수는 많은데 개인이 안 파는 거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4,600만인데 공매도 취한 주식은 7,100만이니 다시 이 주식을 사야 하는데 공매도 회사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다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니까 주가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오르면 숏 포지션을 취한 기관과 헤지펀드는 오른 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서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그 주식을 사야 합니다. 공매도를 한 회사는 이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데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모자라고 자신들이 팔았던 주식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거예요. 4불에 거래됐던 주식이 100불, 200불, 300불, 어제는 400불까지 올랐습니다. 게임스탑뿐만 아니라 AMC, 블랙베리, Bed Bath Beyond까지 기관과 헤지펀드가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주식들이 지난 10일 동안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30%라는 상한가가 있지만 미국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AMC 주가는 하루 만에 800% 이상 치솟았습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멜빈 캐피털과 일부 헤지펀드가 개인의 매수세를 이기지 못하고 매도 포지션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예상 금액만 16억 달러가 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로빈후드에서 게임스탑 주식의 매수 버튼이 작동이 안 됐어요. 보시면 로빈후드에서 판다는 셀만 누를 수 있지 바이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인들이 게임스탑의 주식을 살 수 없게 되자 게임스탑의 주식이 40% 이상 급락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인권 침해다. 기관이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천억을 버는 건 합법이고 개인들이 망해가는 GME에 투자해서 주가를 올려서 돈 버는 건 왜 막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서 소송도 준비 중이고 실제로 로빈후드를 고소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로빈후드 사용하지 말자라는 글들이 월스트리트벳에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로빈후드의 90% 사용자가 밀레니얼입니다. 로빈후드는 다른 증권 어플과 다르게 수수료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로빈후드가 밀레니얼의 상징이자 젊은 사람들의 투자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프렌들리한 플랫폼이었는데 로빈후드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 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특히 월스트리트벳의 사용자의 거의 99%가 로빈후드 사용자거든요. 매도 버튼을 걸어놓은 주식도 캔슬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강제로 팔아버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적어도 72시간 전에는 알려줘야 다른 증권 어플 들어가서 거래를 하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증권사에 돈을 이체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거든요. 좀 오래 걸리면 미국은 일주일도 걸려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의문이 하나 제기되고 있어요. 왜 하필 로빈후드냐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손실한 회사가 멜빈 캐피털이죠. 근데 여기서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타델은 3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헤지펀드 회사인데요. 멜빈 캐피탈에 40%의 투자금이 유입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시타델과 로빈후드가 알고 보니 협력 관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로빈후드의 수익금이 시타델에게 들어가고 시타델의 돈은 멜빈 캐피탈로 들어가는 돌고 도는 삼형제라는 겁니다. 시타델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우리가 명령한 거 아니다. 우리가 로빈후드한테 게임스톱 주식 매수 버튼 없애라고 명령한 적 없어. 라고는 하지만 로빈후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은 로빈후드에서 모두 다른 증권사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로빈후드에서 자금 인출하기 등등 인증샷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작년부터 미국인들의 단합력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매달 무슨 그룹마다 시위가 있고 원래 하나로 뭉치는 건 우리나라가 잘했단 말이죠. 작년에 또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4번은 개인주의야. 미국인들은 정말 철저한 개인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인디비주얼리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디펜던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로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니 더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게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더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기관들에게 더 맞서서 싸우는 걸로 보입니다. 무슨 백악관에서도 이번 일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관에서 기관 감싸주기에 힘을 합하고 있다는데 무분별하게 140%나 공매도 취한 기관이 없었다면 애초에 숏 스퀴즈를 할 개인 투자자들도 없었을 거예요. 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셀 수 없는 미국인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걸 보고 자란 세대가 부모님을 보고 자신들은 더 이상 당하지 않으리라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폭스바겐 사태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찍기도 했지만 결국 증자를 해버리면서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손해본 개인 투자자들이 독일 사람을 포함해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영국 할 것 없이 공매도로 인해 늘 시장에서 피해를 봐야 했던 작은 존재들의 기관을 향한 전쟁 선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금융시장의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꼭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의 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야속한 시스템에서 해방돼서 공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외에 다른 증권사도 GME의 거래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오늘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바로 마진콜인데요. 게임스탑 등의 공매도 손실을 보고 마진콜을 받은 헤지펀드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판매할 거예요. 그럼 또 마진콜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려는 헤지펀드들의 보유 주식 매도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펀드 매니저들도 덩달아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 거란 말이죠. 특히 테슬라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보여지는데요. 이번 사건도 일론 머스크가 본인 SNS에 개인 투자자들을 독려하면서 응원했는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도 이 공매도하는 기관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테슬라같이 그 누구도 적정 주가를 평가할 수 없는 주식,
거기다 몸뚱이까지 큰 주식을 헤지펀드에서는 아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헤지펀드에서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콜을 당한다면 테슬라의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부터 사실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마진콜이 이어지게 된다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무려 1조 이상 매일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이번 주만 5조 이상 팔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외국인이 그동안 5조 이상 매도한 거는 3월에 있던 폭락장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깨림칙한 건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달러가 1120.50원입니다. 외국인들이 자금 회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게임스탑 작은 회사의 공매도가 이렇게 큰 문제야? 우리 증시에 영향까지 미칠 만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약간 나비 효과 같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망해가는 회사들, 기관이 공매도 취한 회사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데 게임스탑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 숏 스퀴드 사태가 전염병처럼 이주식 저주식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기관들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마어마한 양의 공매도를 취했는데 손실은 곧 천문학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관은 계속해서 보유한 주식으로 이 손실을 메꿀 거고 그럼 곧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장을 이끌어줄 원동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이미 코스피 3000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도 있지만 사실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년 동안 미국은 정말 최악의 한 해였는데 증시는 많이 달려왔고 이제 한두 달 뒤면 코로나 폭락장이 1년이 되는 한 해인데 증시가 오른 만큼이나 과연 경제 성장이 있었느냐, 백신을 맞는 속도는 얼마인가, 지금 상황에서 나비 효과의 타격을 받을 테슬라의 하락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사실 영화 빅쇼트의 부동산 시장 붕괴를 예측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작년부터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말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마이클 버리를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조만간 좀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 마이클 버리의 사이온에서도 기관과 다르게 게임스탑 주식을 순매수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하죠. 이런 상태에서 큰손이었던 기관은 천문학적인 손실로 물량을 쏟아낸다면 우리 증시는 앞으로 어떤 원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보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는데 당분간 주식을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왜냐면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대비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증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외국인의 동향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면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